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별입니다. 10월 9일 일요일이죠. 내일은 대체 공휴일로 한글날 공휴일, 대체 공휴일 휴장입니다. 자, 오늘은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ETF 쉽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도는 제가 유튜브에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을 하지만 2022년도는 주식시장이 열린 이래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흔히 존버라 그러죠. 존버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승리한다 이런 말 하고 있지만은 2022년도는 기회비용이 참 많이 나가는 해예요. 언제 올라갈지 흐름적으로 답이 잘 안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구는 ETF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선물 파생, 선물 옵션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인들은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파생 시장은 힘든 겁니다.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도 똑같습니다. 자, 우선은 ETF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죠. 그런데 반면에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펀드라고 해서 ETF는 상승과 하락에 선택을 해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락에 투자할 때는 인버스를 매수하면 되는 거고 상승에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현재 2,500에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여기 2,500이 있죠. 2,500에서 2,400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4% 하락입니다. 4% 하락이면 여기서는 2,500에서 인버스를 샀어. 매수했어. 그럼 4% 내려왔으니까 4%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하죠. 그러니까 종목을 산 사람들은 이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버스를 매수하면 수익을 보는 거예요. 반대로 2,400에서 2,400까지 내렸으면 2,50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ETF 중에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사면은 2,400에서 2,500까지 올라가면은 4.16%의 상승이에요. 그러면 레버리지는 움직인 것만큼의 2배의 수익률을 줍니다. 그러면 8% 정도 수익을 주는 거죠. 4.16% 올랐으니까 8.3% 정도 수익이 되겠죠. 그래요. 인버스는 4% 하락했으면 4% 수익을 주고 레버리지는 반대로 곱하기 배를 줍니다. 4% 올랐으면 8% 수익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인버스는 떨어진 만큼 수익을 주지만 곱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곱버스. 흔히 말해서 곱하기 배를 주는 거예요. 레버리지처럼 곱버스를 매수하면 4% 떨어졌어도 8%의 수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아이고 오늘 갑자기 하한가 가서 30% 손실 났네. 이것들은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지수가 30% 떨어진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잘만 하면 ETF 시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잘만 하면 하락장에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상승장에도 레버리지 사면 수익을 볼 수 있고 특히 하락장에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ETF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 힘들게 생각을 하느냐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버스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인버스라고 쳐보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인버스가 이렇게 많아요. 상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괜히 주식 종목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ETF 도전을 했다가 실패 보는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인버스 이렇게 많고 또 레버리지 쳐볼게요. 레버리지 치면 이렇게 상품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시황을 쓰고 전문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 많은 거를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고채, 일본, 차이나, 골드 이런 거 타이밍 맞출 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ETF 중에 딱 요거만 하면 된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4개를 보여드리는데 4개도 필요 없고 딱 2개만 알면 됩니다. 지수 ETF.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의 ETF 운영하는 채널방이 있어요. 그 채널방 주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한 달 동안 한 달 또는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무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인버스가 있고 레버리지가 있죠. 자, 인버스가 있고 여기는 200선물 인버스라 이게 곧버스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0.38%의 수익을 줬죠. 그런데 곧버스니까 거의 배를 줍니다. 0.69. 거의 배라고 해서 정확히 계산기적으로 배가 아니에요. 3.8이면 7.6이 되겠죠. 그러나 거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지 정확히 뭐 숫자적으로 무조건 이 배다 그건 아니에요. 거의 배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도 있고 레버리지는 딱 하나예요.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타이거 레버리지가 있죠. 이건 증권사 운영하는 증권사마다 틀린 거예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인가? 미래에셋일 겁니다 아마. 코덱스는 삼성증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 아리랑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코덱스만 합니다. 삼성증권 운영사에서 하는 ETF만 합니다. 코덱스만. 거래량도 가장 많고 아무튼 코덱스만 합니다. 제가 뭐 삼성증권 뭐 직원은 아니니까 아무 적인 없고요. 코덱스만 주로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종합 차트죠. 이 코스피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 레버리지를 하든 인버스를 하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 하기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사야 되고 떨어질 땐 인버스 사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2140까지 갔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데서는 대개 레버리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레버리지 산 적이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위에서 인버스만 사지. 가끔 레버리지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올라갈 때도 갑자기 급 나가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안 사는 겁니다. 절대 레버리지는 최근에 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ETF 방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월요일 날 되면은 또 수익이 나서 한 달여간에 13% 이상 수익을 드릴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저희가 인버스를 들어갔어요. 금요일 날 인버스를 어디 시점에서 들어갔느냐? 저는 금요일 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딱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고점에서 그냥 고점 여기서 금요일 날 개파락이 나왔죠. 보합권까지 올라갈 것 같은 저만의 알고리즘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폭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증거 자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10월 7일 우리가 들어가는 인버스 있죠? 지금 3,600원이네요. 3,600원 전후 비중 25% 진입합니다. 그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게 이 지점에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3,630원에 끝났습니다. 3,630원에. 자,
요렇게 내려왔을 때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제가 글 올린 거가 3,600원 전후에서 사라 그랬죠.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원님들 3,610원에 사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매수하라고 힌트 드리고 저는 요 정도에서 샀어요. 요 정도에서. 종가에 샀다고 보면 돼요. 저는. 왜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날려드리고도 저는 선물 거래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조금 늦게 샀어요. 뭐 0. 몇 프로 더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근데 비중은 25% 들어갔다. 일단 현금 25%를 들어갔다. 25%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이쯤에서 사서 이걸 딱 먹었어요. 먹고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갔나 그랬어요. 제가 손절했어요. 손절하고 손절가보다 더 싸게 샀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손절도 다 전략이에요. 아이고, 일단 손절합시다. 그리고 더 싸게 산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한 2% 정도 싸게 산 것 같아. 손절하고 나서 2% 정도 싸게 산 것 같아. 성공한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ETF 시장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요. ETF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엇박자 나서 다 손실납니다. 엇박자가 뭐냐? 여러분, 홀짝 쉬운 것 같죠? 홀짝.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3개잖아요. 가위바위보. 홀짝은 홀 아니면 짝. 승률이 50%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승률 50%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상대방이,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합시다. 홀짝해. 여러분들 짤짤이 많이 해봤죠? 짤짤이. 홀짝. 자, 홀이야 짝이야. 딱 접었어. 홀 했어. 그럼 승률은 반반 아니에요. 홀 아니면 짝이잖아. 그런데 그건 딱 한 번만 했을 때 승률 50%라는 얘기예요. 한 번 했을 때. 2번, 3번, 4번 할 때마다 승률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머리 싸움 하거든. 제가 요번에 아까는 홀 접었는데 아까 내가 짝 갔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짝을 접겠지. 서로 머리 싸움 하다 보면 세력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ETF가 그런 겁니다. 세력한테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홀짝 게임, 어차피 홀짝 게임이잖아. 인버스는 하락의 배팅, 레버리지는 상승의 배팅,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 거래할 때마다 승률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같이 하면 엄청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유튜브 구독을 하고 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황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황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만큼은. 종목은 저보다 잘 보는 사람이 여기저기 쌓였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종목만 잘하는 사람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종목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시황도 잘 알고 종목까지 마스터한 사람들은 드물어요.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증권 방송 경제 TV를 봐도 파생 전문가가 종목까지 겸해서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해가기 쉽도록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저 강남 레스토랑에 음식을 잘하는 셰프가 있어요. 셰프가 있는데 이 셰프는 음식만 잘해. 물건 질 좋은 걸 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건 사입을 잘해야 질 좋은 거로 퀄리티 좋은 거로 만들어야 더 좋은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매니저도 있어야 돼요. 매니저가 훌륭해야 됩니다. 자, 오늘처럼 비가 오네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4가지 스테이크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 오는 날은 주로 어떤 스테이크를 시켜 먹더라. 매니저는 그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셰프는 음식만 잘해. 그런 것까지 몰라. 그래서 셰프가 물건 사입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어떤 스테이크를 잘 시키는지 그것까지 마스터 하려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시황을 잘 보는 사람이 음식 요리를 잘하는 1등 셰프보다 못하지만 시황 잘 보는 사람이 2등 셰프 실력만 돼도 시황을 잘 보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 레스토랑 오픈을 했어요. 근데 시황 모르고 음식만 잘해. 근데 야, 오늘은 손님이 100명이 오셨는데 90%가 파스타만 시켜 먹었어. 응? 그럼 스테이크 준비해 놓은 거 다 음식 버려야 된단 말이야. 로스 나는 게 많단 말이야. 인류 레스토랑에서 물건 준비해 놓은 거, 그러니까 오늘은 뭐가 나갈 것 같아서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그 다음날 또 씁니까? 퀄리티 떨어져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레스토랑은 손해예요. 그렇죠. 시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고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종목들 제가 가끔 시황글에 오늘은 미국장이 올라가시면 되면 어쩌다 한번 듣는 사람, 야, 시장 좋아졌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종목 가지고 있는, 저도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 30% 이상 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묻어두고 나머지 현금, 저는 얼마 전에 주식 손실 보고 있는 거 절반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현금을 더 늘렸어요. 그거로 ETF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TF로 수익률을 올리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여 전에 주식 들고 있는 종목 손절을 하니까 38% 손절이더라고요. 그래, 내 돈이 얼마 투자하고 있는데 38% 손해보고 절반을 팔자. 그런데 ETF에서 제가 10% 이상 수익을 봤어요. 그럼 38% 손해보고 팔았죠. 그렇죠. 근데 10% 이상 수익을 봤어요. 그럼 28% 손실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물려있는 종목이 며칠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며칠 올랐다 또 떨어지고 계속 제자리예요. 제자리.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네. 기회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거지.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 계속 세월만 간다는 거지. 그 돈 일부를 빼서 ETF방에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도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면은 복구하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갈 것이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 유튜브에서 시황을 어떻게 보는지 매일매일 전 올려드려요. 그걸 쭉 한번 훑어보세요. 종목 이야기하는 거 빼놓고.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2022년도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힘든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초부터 그때부터 종목 선별해 준 거는 지금까지 하락장이지만서도 제가 말하는 종목들이 성적이 하락장 대비 좋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엄청나게 먹고 나왔죠. 한국항공우주로 20% 이상 먹었지. 지금 들고 있는 건 지금 약간 손실 중이지만 세 번째 들어간 거예요. 한국항공우주는 세 번째 들어간 거. 두 번 먹고 또 분할로 들어가는 거. 어찌됐든 7월 달부터는 제가 또 다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 6월 달은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7월 초부터는 제가 돈이 돌기 시작했으니까 하락장이라도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픽해드려서 수익난 종목들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ETF방 제가 무료로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 한 달 정도씩은 무료로 해드리겠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ETF방 아주 메리트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보다 손실률이 더 적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TF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제 오늘 영상에 ETF방 채널방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무료로 한 달 동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려고요. 저는 한 몇 시간 쉬었다가 또 화요일장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별이었습니다.